연차 휴가를 일종의 급여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부터 사실 바꿔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서 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진노무사TV 지원은 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려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원활한 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나라입니다. 휴식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일종의 급여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서 수당 보상 의무를 면제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한 직후에 발생을 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근로자 수가 많아 근로자 입사일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전제로 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관한 도식입니다.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31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차 촉진을 하게 되고요. 촉진 방법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서면은 종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서면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를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시기를 지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이때 전부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전부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미통보 일수에 대해서 휴가 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방법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2차 사용 촉진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2개월 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하면 되겠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12월 31일까지 모든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휴가 촉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무가 없으므로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날에 한 개의 월 단위 휴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9일차 휴가와 2일차 휴가를 별도로 관리해서 통보를 하여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도식을 보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9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초 1년에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여야 되므로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차 사용 촉진을 통보하게 됩니다. 역시 방법은 서면이 되겠고요. 이 서면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근로자별로 미사용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휴가 시기를 지정하고 이를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보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9개의 월 단위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고요. 만약 해당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11월 30일까지 시기를 직접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근로자는 그 시기에 맞춰 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1년 미만 근로자의 9일치 월 단위 휴가 촉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10개월차, 11개월차 근무에 대한 2개의 월 단위 휴가는 어떻게 촉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인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10일이 아니고 5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근로자는 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시기를 지정하고 그에 맞춰 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때에도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 21일까지 통보를 하게 되겠고, 사용자는 이 시기를 직접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 촉진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 휴가 외에 비례 연차를 12월 31일에 부여받을 텐데, 이 연차 휴가는 처음에 말씀드린 1년 이상 근로자에 준하여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차 휴가 촉진제는 모두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근로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을 발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려는 사업장은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촉진을 독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를 일종의 급여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부터 사실 바꿔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서도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려는 사업장은 이러한 점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적법하게, 그리고 위법하지 않게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상담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